자, 이번 시간에는 바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람 단어는 교과서 76페이지 내용입니다. 바람이 부는 원리, 학습 목표, 바람이 부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바람이 부는 원리를 지금 먼저 설명을 하고 교과서를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람은 공기가 이동하는 건데, 공기가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면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대류현상을 배웠었죠. 대류현상은 뭐가 대류현상이었냐면 이렇게 지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공기 덩어리가 가열됐습니다. 가열돼서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이 공기 덩어리는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면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 어떻게 되냐면 상승. 그러면 밑에 있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상승. 그러면 요 밑에는 공기가 올라가니까 공기가 없죠. 공기가 없으니까 옆에서 공기가 이렇게 채워져야 합니다. 공기가 뭐 진공 상태가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공기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이제 공기 빈자리를 옆에서 이렇게 채워주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게. 그렇다면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가면 공기는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지표면에서 멀어지니까. 그래서 공기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가 하강한 공기 덩어리는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도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뭐라고 배웠죠? 대류 현상이라고 배웠죠. 대류 현상이라고 배웠고 이때 이제 공기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데 여기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오죠. 이렇게. 이거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수평으로 오죠.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 이건 하강이죠, 하강.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그랬죠.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을. 그렇다면 여기 보면 얘는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이동하는 건 뭐죠? 수직이죠, 수직.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류라고 합니다. 기류. 그래서 하강기류, 상승기류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기류는 무엇이다? 공기가 수직으로 이동할 때 기류라고 합니다. 자, 얘는 상승기류, 얘는 하강기류.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랑 공기가 위로 올라갈 때, 즉 이 지역을 A라고 하고 이 지역을 B라고 한다면 이 A 지역과 B 지역을 비교해 보면 A 지역은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B 지역은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기압을 크게 느낄까요? 공기가 내려오는 곳에 있을 때 기압을 크게 느낄까요? 공기가 올라가고 있을 때 기압을 크게 느낄까요? 당연히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기압을 크게 느끼겠죠.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 공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 우리는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위로 올라갈 때는 저기압. 자, 그렇다면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느냐?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느냐? 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이해가 됐죠? 자, 첫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먼지가 날리는 것을 통해 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지점 사이에 기압 차이가 생기면, 방금 설명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지점 사이에 기압 차가 생기면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 어디? 공기는 어디서? 기압이 높은 곳. 기압이 높은 곳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 높은 곳에서 어디로? 낮은 곳으로 이동. 낮은 곳은 어디죠? 저기압. 즉, 공기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 이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기압차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그렇다면 바람이 불려면 기압 차이가 생겨야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기압 차이가 없으면 바람이 불지가 않아요. 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람이니까. 그러면 바람이 불려면 기압 차이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압 차이가 어떻게 생겨서 바람이 부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고 이해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압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종이봉투를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입구를 실로 묶습니다. 스타이로폼 판 양쪽 끝에 종이봉투를 매달고 스탠드에 설치하여 평형을 맞춘 후 한쪽 종이봉투를 적외선 가열장치로 가열합니다. 적외선 가열장치로 5분에서 10분 정도 가열하면 종이봉투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적외선 가열장치로 가열한 종이봉투가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의 부피가 커져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부력에 의해 상승합니다. 자, 잘 이해했나요? 자, 우리가 이제 실험에서 이해한 내용을 요 밑에 이제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 지표면이 가열되는 지역에서는, 자, 어떤 지역이냐면 지표면이 가열된다고 합니다. 자, 지표면이 가열되니까 온도가 상승할까요? 하강할까요? 당연히 상승하겠죠. 기온이 상승하면, 아까 대류현상을 설명할 때 기온이 상승하면 이 지역의 공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기온이 올라가면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주변 공기보다 가벼워짐으로 상승. 지표면의 기압이 낮아지고, 그래서 지표면의 기압이 낮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저기압이 됐다고 했죠. 저기압. 그 다음에 반대로 냉각되는 지역에서는
지상 부근의 공기가 수축되어 하강하고 상층에서 주변 공기가 모여들어 지표면의 기압이 높아진다. 지표면의 기압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표면 부근에 기압 차이가 발생하면 결론입니다. 지표면 부근에 기압 차이가 발생하면 기압이 높은 곳, 다른 말로 하면 고기압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어디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합니다. 이렇게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한다고 했죠. 옆에 이제 요 그림 보면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설명한 그 그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바람이 부는 원리. 자, 바람이 부는 원리. 기압차가 생겨야 됩니다. 기압 차이. 그래서 기압이 높아진다는, 여기 기압이 높아진다. 여기는 무슨 기압이죠? 고기압. 그리고 기압이 낮아진다. 여기는 저기압. 그리고 바람은 수평으로 부는 것. 이렇게 수평으로 부는 것을 바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더 설명했죠. 여기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것 또는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것. 공기가 밑으로 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기류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류. 얘도 기류. 근데 얘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하강이에요, 상승이에요? 하강 기류. 그리고 오른쪽 여기는 올라가니까 상승 기류. 이렇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이 상승 기류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비가 오죠. 하강 기류는 날씨가 맑음. 자, 해안 지역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 부는 바람을 해륙풍이라고 한다. 해륙풍. 해륙풍은 두 가지를 합친 용어입니다. 해풍 더하기 육풍. 또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1년 주기로 풍향이 바뀌어 부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한다. 계절풍. 계절풍은 계절에 따라 이제 바람이 방향이 다르게 이제 붑니다. 해륙풍과 계절풍은 지표면의 가열과 냉각에 의한 기압 차이로 부는 바람이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뭐 되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자, 해륙풍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륙풍 하면 무엇을 떠올려야 하느냐? 하루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루. 그래서 낮과 밤. 해륙풍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계절풍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낮에 우리가 이 해변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낮에는 태양이 떠 있죠.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육지하고 바다 중에서 우리가 비열 배울 때 배웠는데 육지와 바다 중에서 어디가 더 빨리 가열되죠?
낮에는 육지가 더 빨리 가열되죠. 그래서 육지가 빨리 가열되기 때문에 이 육지에 있는 공기가 빨리 가열되니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승하는 공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바다는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런 대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이 어디에서 오고 있죠? 바다에서 바람이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디서 오느냐, 이것을 가지고 바람의 이름을 정합니다. 바람이 바다에서 오니까, 바다에서 불어오죠. 바다에서 오니까 해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오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면 여러분을 한국인이라고 하죠. 왜 한국인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왔으니까. 여러분이 서울에 놀러 가면 서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거시기. 네. 자, 반대로 밤이 되면 어디가 빨리 냉각이 되냐면 육지는 빨리 가열되고 빨리 냉각이 됩니다. 빨리 냉각이 되니까 바다와 육지를 비교해 보면 바다가 더 따뜻합니다. 상대적으로 빨리 냉각됩니다. 그래서 얘는 밑으로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바다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면 우리가 이제 이 육지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느낄 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죠? 육지에서 불어오죠. 바람의 이름은 어디에서 오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풍이라고 합니다. 밤에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그럼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온다고 해봅시다. 이쪽. 그러면 동서남북을 따질 때 이쪽은 무슨 쪽이죠? 이쪽은 동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남쪽, 이쪽은 서쪽, 이쪽은 북쪽. 그렇다면 이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우리는 이 바람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바람의 이름? 우리가 바람은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이거 헷갈리는 거니까 자꾸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서쪽으로 간다 라고 하면 서풍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동쪽에서 오니까 얘를 동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이제 이쪽에서 온다고 해봅시다. 이쪽. 그러면 북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북쪽과 서쪽의 사이 북서풍이라고 하고, 그러면 바람이 이제는 이쪽에서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서 가면 남동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람이 어디서 오느냐로 우리는 바람의 이름을 진다.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헷갈립니다, 나중엔. 자, 이번에는 계절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절풍은 또 나왔네. 계절풍은 1년 동안 나타나는 현상이 계절풍입니다. 왜? 계절은 1년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계절풍에서 우리가 이 해륙풍에서 배웠던 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해륙풍은 낮과 밤으로 나눴듯이 계절풍도 1년, 낮에 해당하는 건 계절이 어디죠? 여름. 그리고 밤에 해당하는 건 겨울. 이렇게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 볼까요?
여름에는 육지가 가열이 먼저 됩니까? 바다가 가열이 먼저 됩니까? 당연히 육지가 여름 먼저 가열이 되죠. 그래서 육지가 가열돼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열된 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근데 동서남북 아까 정하는 방법 알려줬죠. 이렇게 나누면 이쪽이 동쪽, 이건 남쪽, 북쪽, 서쪽 이렇게 되므로 남쪽과 동쪽 사이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우리는 남동 계절풍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여름에. 겨울은 반대가 됩니다. 반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동, 남, 서, 북 이렇게 오니까 북서 계절풍.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만 각자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것으로 바람이 부는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